알면 좋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진퇴양난,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2024년 양회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회는 매 3월에 열리는 두 개의 회의로서 전중국인민대표 회의가 그 하나이고 전중국정취협상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나갈 방향이 이 양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여러 성과 시에서 대회를 갖고 그곳의 대표자로 참가한 사람들이 전중국 인민대표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은 바로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치 경제성장률도 여기에서 다뤄집니다. 앞에서 말했듯 중국의 최대 위기는 중국 경제가 현재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살만한 세상이 온 것 같지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기본 사회보장제도 즉 주택, 교육, 건강보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정부의 과제입니다. 해서 중국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이유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예전에 좋은 투자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곤두박질 쳐져 아예 거래는 정지된 상태며 이로 인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은행도 정부도 바라만 볼 뿐 이 문제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경제를 이야기할 때 중국 부동산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 중국인 가계재산 70%가 부동산에 물려있고 중국의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과 연계된 경제 규모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묶여있는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중국 경제는 큰 재앙이 될 거라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계 거의 굵직한 나라들은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중국은 금리를 반대로 인하하고 있는 이유도 급박한 여러 사유도 있고 근본적으로 여기에도 근거를 둡니다. 그렇다고 제로 금리로 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해외 자산은 모두 빠져나갈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빠져나간 자본을 되돌려야 할 처지이면서 나아가 새로운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재고 정리를 하는 데만 알려지기로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했거나 문을 닫은 건설회사가 많은데 이는 은행에서 대출과 부동산 구입자들로부터 앞당겨 받은 선수금으로 운영되던 건설회사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됨으로 인해 부도는 당연한 것이고 연쇄적으로 은행도 책임자인 정부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모가 약 70조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굵직한 나라의 전체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정부는 대출하는 사람들에게 단기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장기 대출을 이용할 경우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싼 이자를 대출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재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은 생각 안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 즉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중국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은 중국에게는 오히려 고정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있고 대부분의 풀린 돈들은 따로 몰리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특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현재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올렸는데도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4% 이하이므로 완전 고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는 오히려 반대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실물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극복할 정도로 실물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위축되었던 내수가 활발해져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길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본질적인 곳에 수술을 감행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금리를 내렸는데도 실물 경제가 더 나빠졌고 투자자들은 전망이 없는 미래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닥 희망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국의 이러한 특수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일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주석으로 있는 시진핑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처럼 어리석은 불필요한 낭비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둔화된 시점에 중국은 생산성이 없는 불필요한 공산당 정책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세상을 등지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때그때 돌려막게 한다면 중국이 고립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 대열에 오른 것은 일부 중국의 특수효과를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무역을 제외하고 우리의 경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시작된 새로운 중동에서의 전쟁을 보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공산당들은 진짜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만약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일단 공산체제에서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봅니다. 타이 왕과의 한판으로 나름 속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타이 왕과의 전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인민을 더 통제하고 경제를 뒤집어 재편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엮여왔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는 것보다 알아두고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